지금 보이는 이 영상 속의 아기는 나다. 그리고 지금 나와 마주보고 누워있는 이 20대의 여성은 우리 엄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리 누나, 아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막내, 영구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 엄마를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아왔다. 누군가는 직설적으로 궁금함을 표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혹시나 미안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며 궁금함을 삼켰을 거라고 생각한다.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한 번도 공개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어떤 질문보다 진심을 담아서 대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일단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엄마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아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리 아빠는 삼형제의 맏으로 태어나 엄격하신 할아버지와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 사이에서 자라왔다. 아빠는 유년기의 시절부터 발명가를 꿈꾸며 공학도의 길을 걸어오셨다. 우리 엄마는 1959년 4월에 태어났다. 따뜻한 날씨 아래서 태어난 만큼 마음 또한 따뜻한 숙녀이셨다. 엄마는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효녀로 자라 대학을 마치자마자 아빠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1983년 7월 30일에 처음 눈이 맞아 불과 3일 후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종로구청으로 달려가 혼인신고를 올린다. 엄마와 아빠는 15일 후 8월 17일에 세상이 보는 앞에서 평생을 약속한다. 아 맞다. 근데 아빠, 엄마는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했는데? 3년 만에 일수했다고 하면 자기가 너무 간지가 사라지니까 여자로서 여자가 튕기고 해야 되는데. 아니 3년 만에 간지 너무 간지가 없잖아. 엄마는 항상 이렇게 소녀같이 쑥스러움도 많았다. 쑥스러움은 많았지만 아빠에게 드러내는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아빠가 이상형이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을 정도니까.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공부에 몰두하는 동안 엄마는 자신이 직접 아버지의 힘이 되어주겠다며 외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거부했다. 그렇게 엄마는 밖에서는 베이비시팅, 훌륭과외를 하고 안에서는 누나와 나를 돌보며 집 안팎으로 아빠의 도움이 되어주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아빠는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7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했고 엄마는 내가 사고를 칠 때마다 아빠에게 빠짐없이 일러 바쳤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미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우리 집에는 사랑이 셀 날이 없었다. 넘치는 사랑을 하늘이 시기라도 했었나 보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 엄마는 돌연 일상적이지 않은 건망증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06년경 결국에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태의 병세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누구에게나 기억력의 문제를 느끼는 시기는 오니까. 지나가는 문제일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은 크게 빗나갔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갔다. 어느 병원을 가도 병명조차 밝히지 못했고 의사들은 모두 포기했다. 현대의학조차 손쓰지 못하는 병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악화되어가는 엄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기력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심지어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마저 듣고 우리 가족의 속은 그렇게 계속 타들어만 갔다. 내 기억 속의 엄마와 하루가 다르게 멀어져가는 우리 엄마의 모습을 내 두 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겪어본 적 없는 고통이었고 수십 년간 사랑과 추억을 함께 나눠온 아빠의 마음을 가늠해보면서 내 마음은 더더욱 가려웠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애써 부정하기도 해봤다. 다시 우리 엄마가 돌아올까? 다시 나의 아내가 돌아올까? 아빠는 좌절해서 그치지 않았다. 마치 의과대학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매일 서너 시간 쪽잠을 주무시며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다.
수년 동안 지칠 기색도 보이지 않는 아빠의 열정을 보며 우리의 불안감은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가족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 주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음은 분명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초반엔 어처구니 없는 실패도 무수히 많았다. 성공과 실패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 사이의 보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아빠는 기능의학이라는 분야를 알아내셨고 그때부터 엄마의 병세 악화는 기적같이 멈췄다. 우리 가족은 마치 언제 힘들었냐는 듯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 아직도 엄마는 나를 낳고 길러주실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아직 침상에 누워 계시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함께 걷지는 못하신다. 우리는 이런 모습의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 처음에는 가족의 아픔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나 역시도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의 아픔이 곧 나의 약점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의구심이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이유로 내 뒤로 숨기려는 마음은 과연 온전한 사랑일까? 내가 나를 위해 엄마의 아픔을 가리려 들 때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아프다는 이유로 엄마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몇 년이란 시간이 엄마에겐 너무 길게 느껴지진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더라도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지만 그들도 아픔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으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족이 사랑인 게 아닐까? 지금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기쁜 마음이라고 하면 아마도 거짓말일 거다. 아직도 엄마를 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지만 여태 그래왔듯 우리는 엄마의 상태를 슬픔을 담아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온전한 사랑으로 더욱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한때는 나의 약점으로 보일까 걱정했던 엄마의 아픔은 우리 가족을 더욱더 큰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해줬다. 그렇기에 우리는 엄마의 상태에 대해 더욱 떳떳해졌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온전한 사랑만을 엄마에게 전해줄 것이다.